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올린 영상이 사우디와 이란, 미국, 이스라엘 등이 이번 전쟁까지 어떻게 나오게 됐나 하는 그 뒷배경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제가 아직 여독이 덜 풀리고 몸이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상을 급하게 막 정신없이, 저도 이제 그거 찍을 때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약간 열이 오른 것처럼 그냥 막 너무 힘들어갖고 저도 모르고 그냥 따다다다 이렇게 내뱉기만 하고 끝났는데, 오늘 좀 이제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정보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난잡하고 너무 듣기 힘들고 끝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영상과 양질의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사후 처방인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30분짜리로 짧게 너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골치만 아프고 짜증이 나셨을까봐 30분짜리 요약본으로 그거를 새로 축약을 해가지고 새로 영상을 하나 뒤늦게 올렸습니다. 일단 제 영상 보시면서 본의 아니게 좀 힘들고 짜증이 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저번 그 요약본 보시면 알겠지만 내 나라가 어떤 식의 딴맘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겉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야 되고요. 오늘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비밀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질문 요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러고, 사실은 이제 결국은 선제 타격을 한 거는 러시아하고 하마스잖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전쟁이 터지면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사실은 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다, 언론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저는 하는데 어떻게 딱 이 시점에서 상대방이 그걸 알아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냐 하는 거였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제 블로그 초기부터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고요. 한번 정확한 뒷배경에 대해서는 약 한 달 전에 제가 시즌4를 시작하면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싹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그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금 금융세력의 계획된 전쟁이 당신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보시면 챕터들이 밑에 있는데, 두 번째 챕터, 계획된 전쟁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유럽을 무릎 꿇린 금융 세력들. 그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그 전부터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저번 영상 요약본에서 잠깐 이스라엘의 입장을 잠깐 설명하면서 언지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들과 보충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목은 이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은 왜 지금처럼 이런 일이 터질 걸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나온 막 쏟아져 나온 기사들 중에 하나 보면 진주만 기습 같은 허점을 노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 라면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안보가 참패,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의 대변인이 말하기를 솔직히 인정한다. 우리가 전체 방위 시스템이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어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이 명백하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우리 6.25 때 밤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다 군인들 휴가 보내고 잠자느라고 치고 들어오는 걸 몰라서 불시에 당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공습을 하는데 그 낌새도 눈치를 못 챘다. 완전히 그 정보계와 군사 뭐 정보 이쪽에 있는 그런 인원들은 다 휴가 가고 다 자고 있었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여기 뭐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의 자치지구에 다마나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어서 뭐 사실 그 안에서 개미 몇 마리가 지나가는가도 사실은 얘네들은 다 파악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상하다 이거죠. 즉 단순히 하나의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단순히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레이더가 있고 뭐가 있고 첩보기가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전체 시스템에서 다 하나도 못 잡아내고 완전히 실패했다. 전체 안보 시스템의 구조가 실패한 것이다 인정했고요. 미국에 있는 고위 정보 당국자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여기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뭔가 경고나 이런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연락을 우리가 하나도 받은 게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 실패 논란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냐. 니네 사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은 이 작은 땅에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이 작은 땅에도요. 우리나라 뭐 삼성 그런 데서도 반도체 그런 데서도 R&D 연구소 이런 데 같이 가가지고 유대인들 또 머리가 좋잖아요. 전 세계의 어떤 그 반도체나 뭐 그런 산업, IT 산업이 최신 그 연구소 이런 거 같이 이스라엘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스타트업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전에도 뭐 여러분들 뉴스 들으신 것도 있겠지만 뭐 애플은 보안이 완벽하다 하는데도 애플폰 해킹해가지고 전 세계 뭐 지도자들 핸드폰 다 해킹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선거에 어떤 개입해가지고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거 다 뭐 대행해주고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술 기업하고 다 관련돼 있죠. 그 정도로 얘네들이 굉장히 이쪽에서는 첨단을 달리는 애들입니다. 우리 그 캐시우드 할머니가 투자하는 그 아크 인베스트에 그 투자하는 항목들이 있죠. 로봇 기술에 투자하는 그 ETF도 있고 또 뭐 전기차나 뭐 배터리 반도체 첨단 기술 통신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의 항목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5개인가 6개인가 그 ETF 항목을 자기가 갖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트업만 딱 골라가지고 보는 ETF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작은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첨단을 무섭게 달리고 있고 미래의 4차 산업에 큰 어떤 거두가 될 그런 작은 굉장한 알짜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캐시우드 할머니도 거기만 이스라엘 그 기업들만 딱 띄어가지고 4차 산업 기술 ETF를 만들어서 운용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또 거기에 정보부가 있죠. 정보부가 2개가 있습니다. 외국 해외의 어떤 첩보 활동 그런 거를 보는 그 모사드 거의 뭐 CIA와 동급으로 지구 최강이라고 하죠. 쌍둥이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팔레스타인인들을 감시하고 국내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는 국내 정보부 2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한두 명이 몰래 숨은 것도 아니고요. 3시간 동안 5,000발을 쐈다면서요. 5,000발을 쐈으면 그 5,000발 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그 하마스 군인들이 그 부근으로 다 몰려와서 그걸 쏘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그거를 근데 아무도 감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두꺼운 쇠파이프로 된 철책을 다 찢고 용접기로 다 따내고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 날려갖고 위로 막 공습해서 오는데도 그거를 땅땅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들 말로는 뭐 핑계가 좀 있긴 있죠. 뭐 아이언돔이나 뭐 이런 것을 가자지구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서한지구를 자기들이 그때 뭔 일이 있어서 감시하느라고 좀 소홀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스라엘 안에서 뭐 한쪽 감시하느라고 병력이 그리 다 해서 이쪽을 몰랐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죠. 원래 그런 데가 아닌데. 정부 실패 문제에 대해서 자꾸 처음에 막 추궁이 나오니까 일단 급한 건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는 이 전쟁 아니냐.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지금은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우회적으로 좀 책임을 돌렸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은 2005년도부터 거기서 철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들여갖고 하마스 로켓 공격 오는 거를 방어하기 위한 아이언돔을 도입도 했지만 또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삥 둘러서 아우슈피츠 수용소처럼 가자지구나 이런 자치지구 전체를 삥 둘른 그 어마어마한 철책들, 거기에다가 첨단 감지 장치를 해가지고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지하에까지 벽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 움직임이 나면 다 자동으로 이 어마어마한 4차 산업 IT의 세계 최고 선두에 쓴 얘네들한테 다 뭐가 오게 돼 있는데, 이번엔 아무도 그런 게 몰랐다는 거죠. 완전히 그날 뭐 저기 뭐 전기 다 내리고 쉬는 날이었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철책을 넘어가지고 뭐 항거가 일어나거나 뭐 봉기가 일어나가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정보부의 덕택으로 미리 감지를 하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개전 초기에 넘어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몇 명 희생이 안 되는데 가자 지구에서는 그거의 10배, 20배 많은 인원이 희생되고, 일단 무기 시스템도 다르죠. 여기는 첨단 어마어마한 뭐 탱크 뭐 전투기 다 있지만 이쪽은 사실 민병대예요.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어떤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제 뭐 그 무기나 어디 이란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도와주는 자기들 세력하고 연결된 이란이나 헤즈볼라 통해서 들어온 어렵게 얻은 무기들, 그게 뭐 첨단 뭐 아이언맨의 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첨단 무기겠습니까? 이란제 무기 아니면은 북한산 무기 그런 거 들어오는 거죠. 싸고 좀 구식이고. 그나마 그것도 돈이 있을 때 들여오고 나머지는 뭡니까? 자기들끼리 공부해서 사제 로켓을 만들잖아요. 까삼이라고 이번에 보셨죠? 드람통 간의 수공업으로.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번엔 너무 처참하게 당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 보면 이스라엘 그 국내 정보기관은 이미 앞서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이 들어선 뒤에 나라가 막 사법 개혁 개편 등을 둘러싸고 사회가 막 난리가 났었죠. 이스라엘이 그때 그 틈을 타서 조만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의 공격이 있을 낌새가 자기들이 다 정보를 수집하니까 나오고 있다 하고 여러 번 이미 국내에서 경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조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거의 뭐 눈뜬 장님처럼 당해버렸죠.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다음 사연을 보자고요.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 전쟁이 정말로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었나. 저 같은 사람도 지구 반대편에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도 뭔일 이거 터지겠다 하고 연초부터 금년 상반기 내내 이거고 터질 수도 있겠다고 보고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에 글도 썼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막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밀리터리 채널도 아닌데 막 뭔 얘기를 할까봐 그냥 저 혼자만 이렇게 자료 스크랩을 하면서 모아오고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연을 들어보시죠.
사람들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레드라인이. 그러죠? 부부싸움을 하셔도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죠. 너는 여자가 그거 하고 다니는 꼴이, 당신은 남자가 속 좁게, 야, 그런 얘기는 진짜 안 됩니다. 인신공격도 안 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저기 그렇게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사랑할 사람인데 가슴을 서로 찢어 놓나요? 그 어떤 있단 말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이. 그런데 이 네타냐후 정권은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그 정권이나 종파가 강경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들은 우리끼리 맨날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고 팔레스타인이 그 보복으로 우리 죽이고 우리는 더 큰 보복으로 죽이고 이런다고 뭐 해결이 되냐? 우리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래 봤잖아. 해결되대? 오히려 그게 이제 극단으로 치달을 때는 중동 지역 전체의 전쟁으로 번져갖고 지금까지 4번의 큰 중동 전쟁까지 있지 않았냐? 그럼 그 큰 희생을 치르고도 뭐가 나아졌냐?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자.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고집 피우는 것만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사는 쪽으로 나아가 보자. 그런 정권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서한 지구가 이제 비록 그런 온건한 정파가 지금 거기는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이쪽 가자 지구는 크기도 훨씬 적은데 여기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자칭 들어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지도입니다. 물론 여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전체가 자기네 나라라고 지도라고 우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팔레스타인에서 설명할 때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현재 팔레스타인이 점령이 아니라 같이 모여갖고 사는 지역은 이쪽에 있는 가자지구 찌끄마는과 오른쪽에 큰 서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어떤 그 이스라엘이 여기를 좀 탄압하고 간섭하고 못살게 굴려고 해도 이 넓은 땅덩이에 여기는 이제 이 뒤쪽에 이쪽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그래도 조금 지원해주는 다른 주변국들의 어떤 입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기 가자지구는 심심하면 동네 북이에요. 보이시죠? 바다하고 이집트로 딱 막혔습니다. 이집트는 또 옛날에 친미 지역이었죠. 완전히 여기 사람들 못 넘어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다로 누가 와가지고 뭘 전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식량, 물자 니들 말 안 들어 끊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봉쇄 바로 또 들어갔죠. 그리고 뭔 일 생겼다 하면 여기는 정말 막 잔혹하게 공습 막 때려버리고 너무 당한 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특히 그런데 이번에 극렬 우파 정권이 약 20년 전부터 들어와서 여기에 말도 못하는 탄압을 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의 여론들이 옛날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던 식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 20년 동안 해가지고 여기를 동정하는 여론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맨날 20년 동안 자기 아빠가 죽고 삼촌이 죽고 엄마가 죽고 어린 딸 자식들이 폭격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죽고 하니까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지금 얼마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점점 마비되죠. 이 감정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을 누가 이 한을 풀어줄까? 그러면은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 꼴통 무장단체 민병대이지만 이 하마스 정당을 지지를 결국은 해줍니다. 여기는 당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무장단체인 지금 하마스가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한 게 많으니까. 당한 만큼 뭔가 복수를 해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치지구 사람들을 힘들게 탄압을 하고 못살게 우리 마치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이 시족을 다 말리거나 저기 우리 황국 신민으로 다 개종을 시켜야겠다 창씨 개명해서 한 것처럼
극렬한 탄압을 하는 것이 모자라서 최근에 와서는 최근 3년 동안은 정말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네타냐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팔레스타인 세력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압박으로 최근에는 결국엔 참지 못하고 뭔가 큰 일을 벌릴 거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국내 정보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경고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러한 경보를 들어올 때마다 다 묵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을 벌리려고 마음을 먹게 됐냐? 바로 네타냐후 정권이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 극단으로 몰아가지고 레드라인을 넘어서까지 그 사람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란 걸 그런 자기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애써 무시했던 거죠.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별거 아닌 걸로 축소를 했던 거죠. 극우파이면서 신정일치, 신의 목소리를 따라 신정 정치를 해야 된다고 믿는 네타냐후 정권의 그 지지 세력들은요. 최근 2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정식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생긴 이후에 그때 이제 그게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너무한다. 팔레스타인 좀 우리가 그전까지는 무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소외하고 너무 좀 그랬네 해서 20세기 말에 와가지고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임시정부를 그때 인정을 해줍니다. 좀 눈물겹죠.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게 해라 하니까 그 안에서 자치지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다 몰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슬로 협정도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뭔가 된 게 아니라 그 외세 열강들의 서로의 어떤 이권이나 이속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넣고 니들끼리 여기서 뭐 자치지구 만들어서 임시정부든 뭐든 해봐 하고 얼핏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때 만들어진 국제협정에 허점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정권이 말만 자치지구지 언제든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를 해집고 다니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즉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맨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의 인종 말살 정책에 가까운 압제를 펼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20세기 말과 특히 21세기 들어서 최근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정 여론과 이스라엘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뭐 20세기 때만 해도 좋은 놈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니네가 더 나쁜 놈이었네 하고 이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비난 여론을 만든 주범도 바로 이 네타냐후 정권, 극우 정권들이 이 자치지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불평등한 탄압과 압제와 고문과 구타와 어쩔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살상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를 서서히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재작년부터 정말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 네타냐후가 어떤 부정부패 사건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극우 정권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선에서 표를 다른 쪽에 던져주면서 네타냐후가 실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때 국면 전환용으로 바로 알-악사 모스크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또 팔레스타인에서 또 뭐 우리한테 뭐 해가지고 뭐 테러를 하려고 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압을 한다면서 거기에 이제 왜 또 우리를 못 살게 구냐 하고 시위하는 어떤 민간인들을 다 이제 백골단이 가서 두드려 잡듯이 난리를 치면서 진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 뭐 이제 아니면 거기 괜히 거리에 있다 휘말린 시위대도 아닌 일반인들이 총 맞을까봐 몽둥이에 쳐맞아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피하는데 그 성전 안으로 우리식으로 치면 명동성당 안으로 피한 거예요. 거기는 이슬람교의 성전은 굉장히 그 의미가 크죠. 그 무슬림 분들 뭐 하루에 몇 번씩 절하잖아요. 알라가 있는 쪽을. 아주 그 종교에 신실한 사람들인데 서로 간에 유대교도 그러고 이슬람교도 그러고 자기들의 그 성전을 진짜
함부로 더럽히지 않는, 그거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네타냐후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군합발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진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엄청난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화를 못 참죠.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 성전을 이렇게 짓밟고 더럽히다니 하면서 로켓볼을 빵빵 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으로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우리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 나와서 촛불 시위하고 이러면 되겠냐 하면서 극렬 자기 지지파들을 또 결집하고, 그러면서 보란듯이 자치지구에다가 전투기 미사일 날리면서 어마어마한 공습을 해가지고요, 많은 민간인, 부녀자, 아이들이 그때 죽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막 다 경찰이나 군경이, 그 군대가 그 안으로, 자치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습 끝난 다음에 지금 하마스에 하려는 거와 똑같죠. 예. 그 안에 지금 뭐 민병대 세력, 그 누가 로켓포 쐈냐 다 수색해서 잡아내겠다 하면서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막 집집마다 압수수색 들어가죠. 영장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막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뭡니까, 독일의 뭐 나치 친위대 걔네들이, 게슈타포 걔네들이 어느 날 밤에 띵동 초인종 누르고 총 들고 그냥 문짝 부시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죠 뭐. 그러면서 그때 얘네들 보니까 집집마다 숨겨놓은 로켓포랑 싸제 로켓포 이런 것들이 무려 15,000기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 다 뒤져보니까 이거를 순식간 한 번에 다 쏘면은 아이언돔도 그냥 무력화될 수 있겠다. 그때 벌써 그런 문제의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예. 이 일은 그 주변 이슬람 국가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유대교의 성지로만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동시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다 모여있고 서로 이 안에서 침범하지 말아야 될,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성지가 보통 성지가 아닌데 여기에서 그런 짓을 벌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깜짝 놀라죠. 특히나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 자치지구의 민병대하고 연계돼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나라들 어디입니까? 저기 이란, 시리아, 레바논, 저 밑에 예멘, 요런 애들, 요르단도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발 뺐죠. 이런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막 박박 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바보같이 넘어가고 아무 보복도 안 하고 넘어가면 신에 대한 자기의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에 대한 모독 행위를 그냥 넘어가는, 자기는 이대로 지옥에 가는 거죠. 편히 승천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짓까지. 그리고 살벌한 이제 분위기가 돼서 그 당시에 여기 막 거의 전쟁 수준으로 며칠 동안 공습하고 미사일 날리고 거의 이러다 정말 전면전,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때 21년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로 자기 집결 세력층을 다시 다 모으면서 지지도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네타냐후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당 세력은요, 유대교 선민사상, 우리가 바로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그런 선민사상에 입각해서 신정일치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라도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똑같죠? 이란에서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신정일치로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네타냐후 정권은요, 자기네 땅이라고, 원래는 이제 뭐 옛날 그 우리 뭐 발해 뭐 발해 뭐 환단고기 아니면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동북아 공정 그것처럼 먼 고대 시대엔 자기들이 여기 살았다고 자기들 역사서대로 입맛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뒤늦게 자기가 찾아왔지만 원래 우리 땅이다 하는 거고, 이쪽에 이 사람들의 역사나 어떤 경전이나 교리를 보면 너무 웃긴 거죠. 야, 우리 역사에 저기 우산국이라고 돼 있고 지중왕 13년 어쩌고 한데 헛소리 하냐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
종교에서 그렇다고 가르치면 다 세뇌되면 이제 답이 없죠. 어떤 게 진짜 역사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신의 민족이 아닌 팔레스타인 이교도들, 이 이단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완전히 아이들까지 씨를 말려서 인종을 청소해버리는, 그게 지금 이 극렬 정파의 목표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해외에 있던 많은 만평들이에요. 그림들 보면 결국은 자치지구에 놓고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옛날 나치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한테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개탄하는 그런 만평들입니다. 툭하면 그 자치지구 안에 들어가서 민간인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하면서 학살하고 구타하고 이 사람들의 기본 생존권, 인권조차 다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나치가 옛날 유대인들한테 한 수용소에서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지금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서방에서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겠죠.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죠?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어제 또 뉴스 보니까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이 SNS에 올렸더만요. 그 젊은 여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만 보고 자란 거죠. 언제 폭격이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친한 친구 이웃 동네 꼬마가 건물에 깔려갖고 아무 잘못 없는 애가 보복 공격이라고 해서 무너져 죽어 있는 것도 보고 별일을 다 봤겠죠. 그리고 뭐 하마스를 뭐 지지하자, 뭐 이번 무장 봉기를 하자, 그런 거 찬성하는 그런 그냥 일반 민간인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하지만 보복 공습으로 계속 폭격이 날라와서 그 틱톡인가 뭔가 SNS로 라이브를 하는데 계속 폭탄 소리가 들리고 건물이 떨리는 거예요. 언제 자기는 여기서 죽을지 모른다. 왜 이런 걸 내가 당해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팔레스타인 이제 자치지구 내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면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고 만들어준 자치촌이잖아요. 근데 이 안으로 유대인들 정착촌을 이리 자꾸 또 만들어 갖고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들 쫓아요. 옆 동네 같이 뭐 낑겨 자든지 말든지 아무런 뭐 보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가라 하고 계속 여기 야금야금 땅 따먹게 하듯이 가서 여기 자기들 유대인들 정착촌 만들고 밀어내는 거죠. 간혹 팔레스타인들이 부당하다 해서 그 민병대 자기들이 말하는 테러리스트가 로켓포 공격을 하면 아까 말한 첨단 아이언돔이나 첨단 국방 시스템, 무기 체계가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스마트 뭐 장벽 시스템으로 미리 딱 알아가지고 자기들은 로켓포 몇 발 공격받지만 그 다음 날은 어마어마한 무슨 막 아예 인종을 다 씨를 말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습을 하죠. 근데 그거를 또 이 유대인 극렬주의자들은 밖에 나가서 맥주 마시고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불꽃놀이 하듯이 봅니다. 이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이게 몇 년 전에 서방에 펴져가지고 서방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치 히틀러만큼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요. 이러한 극우 시오니즘 종파, 시오니즘이 뭐냐면요. 이 땅을 예전 뭐 자기들 종교 경전이나 역사에서 이 땅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시온.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옛날 역사 속에 우리로 치면은 환단곡이나 뭐 발해 옛날 그 땅으로 원래 우리가 주인이니까 돌아가자 이거죠. 돌아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건국하자는 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이런 극우 시오니즘 종파의 시오니즘에도 가서 다 몰아내고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여기 돌아가는데 원래 여기는 이 사람들하고 섞여 살던 그런 이제 역사 관념이 다른 거죠. 그런 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서로 형제로서 살자 하는 그런 온건한 시오니즘도 있어요. 처음 돌아갈 때는 20세기 초반에 시오니즘 열풍이 들어 돌아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돌아갔었어요. 여기 사람들도 그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외국에서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똑똑한 유대인 인텔리들이
여기 원래 우리 고향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여기 다 농사 짓고 그랬습니다. 어유 그런가? 자네도 그럼 우리 동네 주민이지. 와서 같이 귀농하려고 같이 잘 살아보세. 그래서 받아줬고 여기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해라고 유대인 정착촌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했는데 뭡니까? 그 안에서 어디 들어온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섞여 살라고 그래. 우리 지금 하느님 땅인데 지금이야. 하느님이 밤마다 운다 이 자식들 하면서 차별하고 이 못생긴 말도 안 통하는 이 농사짓는 이 유목민들이 무식한 놈들 말도 안 통해 해가지고 차별하고 자기들 좋은 것기만 해서 금전적으로 자기들만 또 좋은 거 가져가고 하니까 불평등이 생기고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앙금이 쌓이다가 극렬 우파가 이제 유대인들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극단으로 서로 치닫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20세기 말부터 유럽 등에서 세계의 여론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와서는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횡포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 영화와 문화계에서 우리가 옛날 그 유대인 차별했던 것처럼 2차 대전 차별했던 것처럼 사람을 인종이나 사상 또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해서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농담만 해도 소송을 걸어가지고 몇십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인종차별에 관한 그런 농담, 조크만 해도 여기서 잘못 웃었다가 내가 X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 눈치 봐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니거 형제를 니거 부르면은 이거 흑인들은 깔깔 웃는데 나 이거 웃어도 되나? 어떡하지? 난리를 막 치고요. 디즈니 영화에 막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나오고요. 애들 보는 영화에도 무조건 뭐 동성연애자는 한 명씩 다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갑자기 그런 열풍이 21세기부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문화, 영화, 예술 등에 일시적으로 퍼지면서 모든 새로 태어나는 MZ세대들이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나쁜 놈, 어떤 한 그 특정 집단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금의 MZ세대들은 날 때부터 그런 걸 보고 배워서 계몽이 되죠. 급속도로 그때부터 펴진 겁니다. 즉 유대인들을 콕 집어가지고 유대인들 진짜 이거 나쁜 놈들이네 말하면은 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정말 못된 놈이네 이렇게 바로 그런 분위기가 확 또 만들어집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부터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계 그 다음에 모든 주요 언론들은 이미 처음부터 유대 세력들이 다 접수하고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뭐 명작 영화 감독님들도 유대인들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 잘못됐다. 또 유대인들은 위대하다.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의 계몽 영화들을 꾸준히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골든글로브 상도 주고요. 그랬었죠. 네타냐후는 2021년도에 결국은 실권이 됩니다. 부정부패 비리 국민들이 끌어내리죠. 그랬는데 불과 1년 후에 전 세계가 이렇게 극렬 우파가 편승하는 강대강 구도가 되니까 다시 복귀합니다. 총선에서. 그러고는 금년도가 돼가지고요. 다시 또 뭡니까?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다 촛불 시위하고 나와가지고 끌어내려라 또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021년도처럼 자기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그 건드려서는 안 될 2년 전에 건드려 갖고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알 악사 모스크를 또 한 번 이번에도 금년 4월에도 어마어마하게 또 건드려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난리를 치는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을 무려 400명이나 체포하는 등 새로운 갈등을 또 일으킵니다. 완전 꼴통이죠. 알 악사 모스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딱 그 이스라엘 안에 가면 아까 그 예루살렘 그쪽에 이렇게 야산같이 있는데 여기에 성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 뭐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아주 성지인데 이게
웃긴 거는요. 유대인들의 성지가 있고요. 바로 담장 너머에 이슬람인들의 성지가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이슬람인들의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세계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알-악사 모스크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1000배의 효험이 있다고 믿는 아주 성스러운 곳이고요. 이슬람인들의 어떤 그 종교 기간이죠. 라마다 기간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꼭 순례를 한 번쯤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곳 성전산에 알-악사 모스크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동그란 돔, 바위의 돔이라는 성지도 있고요. 통곡의 벽도 가까이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지역 전체가 각자 유대교의 성지이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앞에 있는 바위의 돔은 어떤 성지냐면 성경에서 하느님이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는가 보자 하고 믿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신을 위해서면 바쳐야지 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와서 스톱! 네 마음은 잘 알겠다. 이것이 너의 금도끼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성경에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위의 돔이랍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큰 성지이죠. 앞에 있는 알-악사 모스크는요. 코란에서 말하기를 알라신이 자기의 믿음을 얼마나 나를 열심히 얘가 믿는가 그 믿음 시험을 하려고 누굴 부르냐 똑같이 아브라함이라는 애를 불러가지고요. 아브라함한테 또 다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해가지고 바치려는 순간에 뒤에서 또 그 칼을 알라신이 탁 잡고 야 내가 장난으로 그랬지 왜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물도 똑같고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죠. 각자의 성전에 나오는 같은 인물, 같은 신화, 그리고 지역까지 같은 곳에 있는 성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에서 아주 중요한 그들 신민, 선택받은 자기들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로 따지면 족보상의 시조입니다. 자기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서 갈려 나온 거예요. 이 시조한테서.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자기들은 이 아브라함 밑에서 갈려 나온 민족이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민족이 자기들이고요. 유대교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에서부터 갈려 나온 게 자기들이랍니다. 헐 참 뭔가 좀 이상하죠. 또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그 도를 깨우치신 분이죠. 뭔가 그래서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서 성인의 경지까지 딱 타면서 도를 깨우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신의 어떤 그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딱 보니까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는데 여기 다 모여갖고 화개정터처럼 살고 있는데 유대교 놈들이 하는 거 보니까 랍비의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경전에 적힌 말씀이 진리다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 특권층만 민중을 지금 마음대로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억압하면서 특권층만 이득을 보고 신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파하고 있고 한 걸 보니까 화가 나죠. 성전에 갔더니 그런 신이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한 그런 좋은 교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또 헌금도 받고 장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 여기다 뭐 성전 앞에서 좀 저기 저 장난감 좀 팔고 커피랑 컵라면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한테 자릿세 내면 그렇게 해줄게 하고 유대교 랍비들이 그렇게 하고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다 눈이 뒤집혀졌죠. 다 막 난장판 걷어치고 때려 부시고 여기서 이런 짓 하라고 누가 했냐. 이 속세적인
유대교를 막 비판하고 지금 종교가 얼마나 썩었냐. 우리 옛날에 불교 썩었다고 막 한 것처럼요. 난리를 치고 막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보통이 아니면 다 좋습니다 하고 따라다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뭐야 하고 이 새끼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당시 여기를 통치하고 있던 땅이 동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와서 여기를 관리하면서 화개장터처럼 유대인들이든 이슬람인들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여기가 지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하나 저기 후예들이여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모여갖고 그려 내일 또 보더라고 하고 장사하고 그러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종교는 다 썩었고 진짜 그건 아니라 하느님의 진짜 말씀은 쟤네들이 말하는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성을 깨달아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걸 보고 유대교들은 보니까 지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기득권 사회계층 거기 다 나쁜 놈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매도하면서 자기들 말 듣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말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인 총독한테 가가지고 사회에 아주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회를 아주 문란하게 만드는 아주 불온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잡아 가두지 않으면 아주 여기 사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데 해가지고 불러갖고 얘기해보니까 잡아 가두긴커녕 아주 대단한 청년이고만 뭘 그런 니들 오바하고 그러죠. 그리고 원래 이쪽은 다 종교고 문화고 다 자유적으로 서로 인정해주면서 살던 지역 아니었냐? 얼마든지 자기 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러냐 하고 이제 빌라도 총독인가 그 양반이 로마인 총독이 자꾸 풀어주죠. 근데 이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꾸 어떻게 해서든 압박을 넣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예수를 추종하는 분들은 이게 진짜 종교다. 이 앞에 건 썩은 종교다 하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내죠. 기독교로.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신으로 모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디 말씀에 하느님은 하나뿐이지 그 인간이 어떤 종교운동가 같은 한 명 예수가 무슨 신이야. 신하고 동급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애초에 이제 해석한 성경이나 해석이나 그런 거 틀리고 하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체도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자기들이 같은 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봅니다. 믿음의 시조. 중요한 인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도 이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 한 번씩 다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있던 곳하고 그런 성지인데 다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결국은 아주 오래전에 이곳 같은 지역에 모여 살면서 같은 신을 모셨던 사실은 다 서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섞여가지고 같은 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들이 돌아간 지금 옛날 나치들이 자기들이 순수한 혈통이다 한 것처럼 자기들은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혈통이다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지금 어떻게 보면 형제인 거예요. 오래전에 같은 지역에 모여 살면서 같은 신을 모셨던 자들,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식대로 교리와 경전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새 종교가 자신들이 정통 하느님의 적자, 알라신의 적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시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면 좋을 텐데 각자의 문화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뿐이면 좋을 텐데 그냥 천태종, 조계종, 화엄종 하듯이 서로가 그냥 조금씩 다른 거지 우리는 같은 불교다 그렇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 동일한 신을 놓고 벌이는 인간들의 정통성 싸움 서로를 그러니까 형제로 인정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자기들이 모시는 신만이 진짜 신이고 자기들은 그 신의 후손인 선택받은 선민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교리만이 진리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단이고 우상 숭배니까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야 할 악마들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제 부처님하고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시네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그 당시에 그 꼴이 우스워서 이제 형 겉에 껍질에서 깨어나서 마음속의 본질을 깨우치고 너희들 모두가 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 각성한다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같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자, 깨우치자는 거죠. 불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는 멀리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속의 성전에 있다. 쓸데없는 교리와 경전에 얽매여 가지고 진리를 머리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영성에서 영혼이 느끼는 바 진짜로 무엇이 옳은 건지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신을 우리가 다 신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깨우치면서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내린 가르침이라고 모든 종교의 성전에 동일하게 써 있음을 열심히 내가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떠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다시 또 인간들은 자기들 사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그 말씀들을 뜯어 고치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잔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하고 소주 한잔 하시고 너무 슬퍼갖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세한탄을 하십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야, 부처님이 알아 자네 참 힘들지?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도 너나 나나 우린 할 만큼 했네. 이번 문명은 안 되니까 다음 문명을 기대해보자. 잠깐 여흥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재작년에 처음 21년도에 있었던 이 알-악사 모스크 이 난입 사건도요. 그때만 해도 당시 네타냐후가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지지를 잃어가던 때에 자기 그 정치적인 정치 생명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했다는 그 당시에 의심 정황이 많았었는데 이번 2023년도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그때는 이제 뭡니까? 자신들이 사법개혁을 하려다가 전 국민적인 저항에 맞서게 되니까 그때 또 이 일을 딱 벌렸거든요. 예. 즉 정권의 위기 때마다 해묵은 팔레스타인들과의 감정의 고를 자꾸 자극을 하는데 웬만한 자극으로 안 되니까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그런 레드라인까지 넘어갔고 21년도에 그 짓을 한 것도 지금 이슬람인들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의 복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정도로 이거는 절대 잠에 못 밤마다 쓸개즙을 빨면서 복수를 다짐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수모를 겪은 건데 그걸 2023년도 2년 만에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마스 같은 극우 정당파들이 더 자치지구 안에서 힘을 얻고요. 또 이 주변에 같은 그런 똑같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처럼 극우 성향, 극렬 성향을 가진 나라들의 그 무장단체들이 있는 나라들, 시리아, 레바논, 이란 요런 데 있는 모든 세력들도 다 여기에 이를 갈면서 너는 내가 눈 감기 전에 어떻게든 한번 내가 작정하고 내가 절단 낸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떻게 온건하게 이렇게 서로 화해하면서 잘해보자 그런 정당이나 그런 종파들은 자꾸 힘을 잃어요. 이 꼴을 보고도 너는 그런 말이 나오냐? 예. 이스라엘 안에서도 팔레스타인들하고 좀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극우파들한테 테러를 당하고 심지어 암살도 당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분위기가.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인 2023년 7월에도 이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또 군사작전이 또 뭔 핑계를 대고 들어가가지고 뚜렷한 이유 없이 완전 초토화를 해서 쓸어버립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정치적 위기 때마다 자기들 극우파의 집결을 도모해가지고요. 이 종파의 자신들의 수건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세력을 완전 인종 말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도모했던 거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뭡니까? 결국은 한번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터지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자꾸 뭔 움직임이 있다. 정보부에서도 자꾸 그걸 경고를 했던 거고요. 그러죠. 당시에 이 금년도 저기 7월 그때 그 자치지구에 들어와가지고 무자비한 뭐 군사작전을 했을 때 그때의 기사입니다.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난민촌을 덮친 유혈 사태, 금년 7월입니다. 지금 뭐 요새 뉴스에 막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서 참혹한 짓을 벌인 거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엄청난 규모다 하죠. 근데 이미 지난 7월에 자치지구에 대해서 또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에서 거길 헤집어 놓은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예. 난리가 났고요. 그 당시 이제 외국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민간인들 다 죽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처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요. 이 일을 두고 유엔 총장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군을 완전 테러와 동급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어마어마하게 국제법을 유린한 이건 전쟁 범죄다. 굉장한 비난을 하고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그래도 갈 길 갑니다. 어마어마한 꼴통이거든요. 네타냐후가. 사실 자 이제 아셨죠?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자치지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벌리다가 재작년부터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알-악사 모스크를 계속 자극을 하면서 이슬람의 이 지역 내의 모든 무슬림들이 다 분노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금년 3월하고 7월에도 이런 짓을 벌리니까 21년도 때 재작년 때 알-악사 건드려 가지고 그때 거의 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막 총력전으로 그때 붙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만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때처럼 격렬한 봉기를 일으킬 거고 어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정말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거세게 덤빌 거라는 그렇게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때부터 다 알고 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이때부터 이제 밝혀졌죠. 10월 와서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니까. 2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재작년 알-악사 모스크 딱 건드리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내 목숨 걸어고 자폭 테러를 하든 뭘 하든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알라신을 볼 면목이 없다. 그렇게 맘먹게 만든 거죠. 철저하게 절치부심 복수할 기회를 2년 전부터 준비해왔고요. 당연히 이 좁은 자치지구 아까 지도 보셨죠? 거기 다 민간인들 모여 사는 거지 뭐 군사기지가 따로 있겠습니까? 거기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임까지 이스라엘 내부 정찰 보고하는 이스라엘 내부 정보국에서도 조만간 아주 큰 규모의 대항이 일어날 거고 이번에는 그 봉기가 평소와 달리 진짜 심상치 않으리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넘어오는데 우리 뭐 다 휴가 가고 다 잠든 것처럼 다 스마트 방벽 시스템 전원 꺼진 것처럼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타고 넘어오는데도 그거 하나 싸마치 뭐 아이언도 믿고 뭐 어쩐다고 하더니 파리 한 마리도 못 건너온다더니 그것도 다 넘겨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당국이 허점을 보이고 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CIA도 저 같은 민간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민간인들 이거 이러다 뭔 일 나지 이거 그러면 지들도 여기에 딱 매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진짜 몰랐어 전혀 몰랐어 하는 거는 이게 정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정보부가 다 모가지 잘라야 돼요. 그리고 바로 어제 오늘인가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심지어 바로 옆에 붙은 이웃나라 이집트에서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일찌감치 경고했었다는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이거 어제 뉴스 맞죠? 10월 12일 오늘 뉴스네.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집트가 3일 전에 공격을 이미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왜 듣고도 무시했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뭐 이제 중요한 그 정보 라인이 있겠죠. 이 사람이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딱 한 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말을 흘립니다. 이집트가 이번 공격 3일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고 경고했다는 걸 내가 이번에 들었다. 이거 뭐 거짓말 아니겠죠?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워낙에 탑시크릿 기밀 정보라서 내가 이제 이거 너무 깊이 막 얘기할 수는 없다. 한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경고는 있었다. 그건 내가 확인했다. 경고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했는가 그 내용까지는 워낙 기밀이라서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가 여기입니다.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밑에 딱 붙은 거죠. 여기하고 완전히 지금 막아놨는데 이집트가 이렇게 너머에서 보고 들려오는 소식만 봐도 야 여기서 조만간 뭐 해갖고 완전 전면공격 뭐 큰 거 한 건 한데 자기들 귀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군합발로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다 하고 탄압하고 지나가다가 총 잘못 쏴서 여기 동네에서 뛰돌던 애가 총 맞고 죽으면은 아, 내 실수로 내가 잘못 봤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여기다 스마트 장벽 해놓고 하늘에서 땅에서 이 안에 들어간 간첩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내부 정보부가 여기서 뭔 일이 있나 없나 맨날 보는데 얘네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 뿐만 아니라 3일 전에 야 그거 알고 있어? 니네? 왜 이렇게 조용해? 요새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가 들어와 하고 이집트가 3일 전에 경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넘어오는 동안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빵빵했다고 하지만 들어와가지고 거의 무주공산처럼 해집고 다녔죠? 처음 몇 시간 동안 아시잖아요. 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의 차이도 있는데 거의 뭐 정규 군대하고 허접 민병대 수준 차이로 군사력부터 차이가 나고 첨단 무기에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와가지고 무주공산처럼 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끌고 가고 몇 시간 동안 하는 동안 여기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한 거짓이고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했답니다. 가짜뉴스. 그놈의 가짜뉴스 핑계는 참 아주 그냥 세계적인 유행이네요. 뭐 가짜뉴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 저기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쨌든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한편 하마스는 이제 와서 밝혀졌는데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2년 전부터 계획한 걸로 어딘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리는 이 공격을 2년 동안 준비했다. 레드라인 넘은 거죠. 알악사 모스크를 건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알고 건드렸다고 봅니다. 이런 걸 은근히 노리고. 왜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든 지금 자기네 땅 안에서 팔레스타인 인종들을 다 몰아내거나 말살하고 싶은데 그래서 딱 그 옛날 자기들만의 신의 이 선택받은 땅에 자기들 민족끼리만 딱 있고 싶은데 자꾸 이 안에 핑계 대면서 못살게 굴면서 야 여기서 버티지 말고 빨리 다 나가 하면서 틈만 나면 가서 막 못살게 굴고 또 여기다 유대인 정착촌 만들어서 막 밀어내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여론이 야 이스라엘 완전 양아치 새끼네. 니네가 예전에 2차 대전 때 나치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니네가 그러면 안 되지 진짜 하는데도 날마다 그 짓을 하는 건 뭡니까? 제발 좀 어디로 지구상에서 지구를 떠나거라 아니면 어디로 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주는 건데도 버티잖아요. 여기도 지네 땅이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 조상이 있고 자기네 성전이 있는 데니까 팔레스타인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서 결국은 한번 터져서 대차게 한번 붙고 싶은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지금처럼 참상이 일어나서 국제사회 여론이 전부 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와가지고 막 여자들 죽이고 막 강간하고 막 아이들 막 다 찔러 죽이고 천하의 정말 X새끼들이네 하고 봤죠?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요새 나온 거 보면 이 안에 씨를 말리겠다
가자 지구를 완전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쪽에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자치지구고 뭐고 인종을 다 청소해버리는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싶어갖고 사실은 조금씩 여러분들도 이제 냄새가 좀 나죠. 예. 어쨌든 천하의 CIA도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CIA 취직해야겠네요. 더구나 하마스는 자치지구 내에 빈약한 민병대 수준의 전력입니다. 러시아의 그런 은밀하게 자기들 동향을 탐지를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조차도 하늘에서 위성부터 해가지고 뭐부터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에 다 도움을 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번 작전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들을 레드라인을 넘어가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뻔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90% 이상 막 높아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리고 또 심지어 곳곳에서 이런 일이 곧 생길 것 같아하고 경고까지 다른 나라에서 해줬는데도 CIA도 몰랐대요. 나 참.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제 당시 가자지구 접경에서 가까운 콘서트장에 이제 사람들이 음악 축제인가 있다가 무참하게 이번에 다 살해당했죠. 끌려가고 민간인들. 여기서 살아남은 희생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희생자의 증언을 살아남은 생존자요. 이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가까운 땅에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몇 킬로 되지도 않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빵빵 터지고 총소리만 들리고 뭔 일이 생기고 그렇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길거리에 무장 군경이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기 해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러 금방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하마스 군대가 거기 패러글라이드 딱 타고 도착해가지고 처참한 학살을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저질렀는데 자기들 기대와 달리 또 평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움직임과 달리 아무런 지원 병력도 오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증언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려 3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계속 죽였다. 웃으면서 누워있는 놈들도 죽은 척 하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쏴 죽이고 하면서 3시간을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총을 빵빵 쏘면서 막 난리를 인디언들처럼 하는데 중간에 나는 헬리콥터 소리도 들었다. 헬리콥터 뭐 가자지구에 헬리콥터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히 자기네 이스라엘의 헬리콥터죠. 그래서 드디어 군대가 헬리콥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하겠구나. 이 사람은 누워갖고 죽은 척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냥 가더라. 그리고 무려 3시간 동안 아무도 와주지 않았고 오로지 테러리스트들과 나뿐이었다. 탈출은 어떻게 했냐. 군대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3시간 뒤에 알아서들 민간인이 차를 타고 도망나가는 현장을 빠져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시민들의 도움을 아주 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스스로 도망 나왔답니다. 그 3시간도. 그러면서 그 지옥을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당국 경찰이나 군인 등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믿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마어마한 참상이 왔고 이 참상이 전 세계 뉴스로 방영되면서 이런 복잡한 뒷배경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마스 이 새끼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게 됐나요? 이제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습을 해서 거기 있는 민간인 아이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벌일에 하마스 정당 니네가 다 지지해줬다며 그러니까 니네는 당해도 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단은 뭐 각자 하시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어떤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부러 분쟁을 유도한 면이 사실 저는 강하게 의심되고요. 10월 7일의 분쟁 초기에도 정부국과 군사당국이 일부러 하마스의 침공 움직임을 알고도 외면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참상이 일어나도록 늦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중립기어 딱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힘든 얘기였죠. 좀 마음이 들으면 마음이 아픈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번 전쟁의 진면목을 보고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국제정세를 지금 끌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실생활과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때까지를 지금 쭉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대 강구도로 맞붙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하마스 무장단체 이런 그 참상들, 그리고 이 참상을 이용해서 지금 그 뒤에 세력들이 노리는 것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들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가을에 하시는 좀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환절기 되면 비염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기도 많이 그러시고. 그래도 이 밖에 나가서 또 달도 보고 시원한 가을바람도 느끼고, 이 낮에 직장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일이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좀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